9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치킨 배달을 나선 50대 가장이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운전 벤츠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인데요. 피해자의 딸이 배달 시간이 지났는데 왜 연락도 안 받냐는 주문자의 배달앱에 단 죄송하다는 댓글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넘겨 달리다 어린아이를 치어 다치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음 구속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당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인천 을왕리의 한 도로.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한 목격자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차로 한가운데 널브러진 배달통 옆으로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차선 건너편으로 벤츠 한 대가 서 있는데 자세히 보면 차선과 차량 방향이 반대입니다.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것입니다. 사고 충격 여파로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반으로 접혀 구겨졌습니다. 이런 참변을 당한 가운데서도 치킨이 오지 않는 데 대한 배달앱 항의글에 피해자의 딸이 단 댓글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을 알리 없는 주문자는 잔뜩 화가 나서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늦은 시간 못 오면 못 온다 연락도 없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주문자는 그러면서 전화는 왜 안 받는지 어이없네요. 특수지역 텃세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거리가 300m인데도 라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딸은 고객님을 부르며 우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 라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피해자의 딸은 이어 손님분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는 33살 여성 A씨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차량에 동승했던 남성과 인근 숙소에서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중앙선 역주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격자들은 A씨가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변호사부터 찾고 사고 현장에서 역주행한 사람이 누구냐며 역주행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승했던 남성의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자의 딸이 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나가셨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아버지는 가게 시작 후 책임감에 계속 직접 배달을 했다.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다며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어 바지벨트가 풀려 있었다는 등 목격자들의 말을 전하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대로 된 수사만 부탁드린다.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오늘 오후 4시 20분 기준 청와대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 명 동의를 훌쩍 넘은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크게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형은 없고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오늘 음주운전 동승자도 강하게 처벌하는 제2의 윤창호법을 발의하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지금도 음주운전 동승자는 형법 32조 타인의 범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대부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술을 같이 마신 동승자는 살인에 가담한 공범이다라며 함께 총을 겨눠놓고 방아쇠 당긴 사람만 엄벌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54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벤츠 운전자 33살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서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가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법원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저녁 7시 6분쯤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39살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군을 쳤습니다. A씨는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10km가량 넘긴 시속 40km 이상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에 치인 B군은 10m 정도를 튕겨져 나갔지만 다행히 골절상 등 중상은 입지 않았고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26살 C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 3월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크게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른바 민식이법 규정에 따라 구속 기소됐습니다.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법 시행 이후 A씨가 처음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여자친구 C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중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지만 스쿨존에서 규정속도 10km 위반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한 겁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일부 이매지 부장판사는 오늘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인데 피해자는 사고로 10m가량 날아갈 정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폐쇄회로 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숨겼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A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C씨는 검찰 구형량 그대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교통사고 처벌 관련한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영 변호사의 뉴스화범입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런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좀 처벌이 강화가 됐는데요.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그것도 이제 이렇게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게 된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금 말씀하신 윤창호법이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특례법인데요. 네. 이게 이제 특가법이라고 하고 특가법 제5조의 12를 보면 이제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네. 이제 자동차를 운전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네. 이 경우는 지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네. 이게 상해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죠. 지금 네. 이 사건처럼. 네. 이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네. 다시 말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인정되면은 네. 이것은 징역형이 있는 거고 이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살인죄
네. 형량에 준하는 정도의 처벌인 것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가해 운전자는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경찰이 이제 사고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도 이제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방조라고 하면 그 범죄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이 술자리에서 네. 누가 이제 술을 먹고 가는 것을 단순히 그냥 말리지 않은 것 정도로 방조가 되지는 않고 네. 이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말릴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술을 마신 사람. 네. 그다음에 뭐 같이 이제 그 차를 기사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네. 얼마든지 음주운전을 막을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정도 뭐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예전에. 그런 경우에 이제 방조죄가 성립이 되고 이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형량의 2분의 1 정도로 네.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또 이제 별개로 민식이법 위반 첫 구속자에 대한 이제 실형 선고도 오늘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법인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흔히 알고 있죠. 30km. 네. 30km 이제 이하로 주행을 이제 할 것을 30km 이내로 그런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이제 조항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조항을 위반을 하는 경우 네. 이 경우의 처벌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특가법 네. 5조 13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가중처벌 조항이거든요. 네.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30km 이내로 서행할 의무가 도로교통법상 부과가 되는데 네. 이러한 어떤 그런 이제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이러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네. 이렇게 위반을 해서 그 13세 미만인 어린이가 이제 다치게 된 경우 네.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가중처벌을 한다라는 조항을 이제 규정을 한 건데 네. 이게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아까 네. 그 윤창호법의 그 형량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인데 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음주가 아니라 30km를 단순히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네. 40km로 주행하다 아이를 치여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네. 그러면은 또 사형에 준하는, 그러니까 이제 살인에 준하는 그런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각각 가중처벌 조항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네. 이게 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했다는 거는 좀 알겠는데 이게 무조건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뭐 민식이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지금 굉장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지금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례는 네. 스쿨존일 것이라는 요건 이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도로교통법 12조 3항에 따른 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을 것. 네. 이것이 더 추가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그 스쿨존에서 30km의 그런 안전 속도를 위반을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겠죠. 20km로 나는 정말 조심해서 운전을 했는데 네. 이 아이가 갑자기 와서 뭐 차량의 옆면을 부딪힌다든지 이런 경우는 운전자 입장에서 그것까지도 회피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그렇다면 이제 스쿨존 운전 시에 뭐 좀 주의할 점이나 뭐 교통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뭐 팁이 있다면요? 팁은 두 가지로 요약될 것 같아요. 하나는 사고를 방지할 그런 이제 안전 주의 의무를 준수할 것. 다시 네. 말해서 그 스쿨존에서의 그 속도 30km를 반드시 지켜서 네. 30km 밑으로 네. 운전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전후를 잘 살펴서 전방 주시 의무를 잘 이행을 해서 네. 그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있어요. 아이들은 갑자기 막 튀어나와서 막 부딪히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는 멈춰있는 차에 아이가 와서 부딪히는 경우도 네.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모든 사고를 다 회피할 수는 없는데 이 민식이법의 취지는 그거인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라. 네.
차가 30km 이내의 속도로 아주 서행을 하면 설사 아이가 와서 부딪혀도 사망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이랬을 땐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고 네. 그다음에 아이에 대한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을 하면 다시 말해서 그 범죄의 발생 이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피해의 어떤 그런 확대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 회복을 시키면 네. 판사님들이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했다라면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 의무를 잘 이행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오늘 앞서 두 가지 사건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음주운전도 절대 안 되지만 이 스쿨존에서도 강화된 법이 좀 마련된 만큼 규정을 좀 잘 지켜서 교통사고 내지 않아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각 사업부 단위가 아닌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차원이 아닌 한 사업부만의 재정 상황을 토대로 추가 임금 지급 여력을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사망 사고가 나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65살 A씨가 갑자기 떨어진 기계에 깔려 숨졌는데 노동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신병 치료를 받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 삼성병원 교수의 유족들이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교수가 가해자의 주의를 끌어 주변 간호사 등을 보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 집 마당에서 개를 키웠더라도 목줄을 매지 않아 개가 대문 밖으로 나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 유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키우던 개가 행인을 물어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